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탄핵 청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무슨 국회 내용이죠? 이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익명으로 어떤 법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국회에다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의견을 내면은 이제 동의하는 숫자들이 이렇게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일정 이상이 되면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네. 그 지난 20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 이런 요청의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제 오늘로 8일째잖아요. 네.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거 20만 명 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기사화가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전에 방금 전에 7시쯤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35만 2,600명 정도가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23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한 12만 명 정도가 더 동의를 한 겁니다. 청원 취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다 한국이, 이런 내용이고요. 사유를 5가지를 적었는데 그 탄핵이라는 건 어쨌든 법률적 위반 사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5개를 적었는데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이런 거는 군사법원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적었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 뭐 가방 수수, 주가 조작 의혹,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이런 것들도 나열을 했고요. 또 전쟁 위기를 주장했다. 이거는 평화 통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고요. 뭐 이외에도 일본 강제징용 해법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고, 또 후쿠시마 핵폐수 이 해양 투기 방조가 뭐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했다. 이런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여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받쳐주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뭐 여러 기관에서 계속 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어제 전국 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7%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전국 지표조사는 엠블레임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 기관이 조사를 하거든요. 네. 지난 24일부터 3일 동안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네. 이게 2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지난번 조사 때는 29%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2%포인트 긍정평가가 떨어진 거고요. 부정평가는 이번에 64%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1%포인트 오른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는 이제 단일 기간으로 보긴 좀 그렇고 추세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프의 모양 봐라. 맞습니다. 이 총선 후에 정체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4월 1주차 이때가 총선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긍정평가가 38%였습니다. 근데 4월 3주차에 이제 총선 직후에 27%로 조사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27에서 29%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 조사에서는 27%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을 좀 어떻게 전문가들이 하고 있나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중도층이 좀 이탈하고 70대만 남았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70대 이상 연령대를 빼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부정 평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70대 이상에서만 잘한다라는 게 높았다라는 거예요. 중도들은요? 중도층 이탈 현상도 굉장히 뚜렷한데 스스로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긍정 평가는 9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평가는 74%였고요. 네. 이 얘기는 전체는 27%라고 했으니까 중도에서는 더 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거는 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도 이 항목이 있었는데 네. 국정 방향에 대해서 올바르다라고 보는 응답은 30%, 또 잘못됐다라고 보는 응답이 61%였는데 이게 왜 주목이 됐냐면 이제 여권 쪽 얘기를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면은 이 국정 방향은 맞는데 디테일이 약했다 이런 자체적인 평가들을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데 방향성은 괜찮은데 뭐 소통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처럼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크게 실패한 정책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요 조사를 보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보이고요.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과 같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뭐 역시나 좀 디커플링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29%로 민주당 25%보다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태도 유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스윙 보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27%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당 지지율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윙 보터층이 27%. 네, 어느 당에도 나는 마음 주기 싫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27%. 자, 이런 지금 조사 결과 또 뭐 탄핵 뭐 청원 나오는 것에 대한 여권 분위기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일단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느냐,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어보면은 답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갑자기 뭐 하나를 딱 던져가지고 네. 획기적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진 않아요. 그냥 예. 정책 같은 거 꾸준히 잘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도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 의대 문제 같은 거 만약에 좀 마무리가 되면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예를 왜요? 들어 윤 대통령이 의대 문제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랑 별개로 윤 대통령을 싫어 이런 사람들도 못지않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물어봤거든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니면 음.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지지율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더 떨어질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받는데도 떨어진다고요? 받아도 그 이후에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약간 농담조로 하는 얘기는 네. 석유가스가 나오는 거 뭐 그거 외에는 딱히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도 네. 터지면 근데 그것도 몇 년 걸린다면서요. 나오든 안 그렇지만 이제 나오든. 뭐 내년에 일부 발표는 나올 수가 있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이 마이너스 없이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결국은 뾰족한 방법이 지금 안 보여 답답하다라는 게 국민의힘 분위기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좀 해드리면은 아까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초반에 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한번 쭉 빠졌다고도 사건이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좀 반등했다가 다시 좀 빠졌다가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그 예전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때 네. 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또 그랬죠. 소위 말하는 바이든 날리면 그때 엄청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는 그게 막 20%대로 막 떨어졌다가 다시 30%로 올라오고. 근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이게 계단식입니다. 계단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한번 쭉 떨어지고 그냥 그대로 가요. 그대로 횡보. 그러니까 아까 전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 MBS 조사 기준으로 네. 총선 직전인 4월 첫째 주가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8이었는데 그 다음에가 격주간으로 계속 하거든요. 네. 4월 셋째 주부터 27, 27, 28, 29, 29, 27. 회복이 안 돼요. 10%포인트가 빠진 다음에 사실 이거는 오차범위거든요. 오차범위 내니까 MBS 조사 기준으로는 긍정평가 27이 제일 낮은 거고 회복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블록 자체가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때는 보수층이 빠졌다라는 걸 쉽게 얘기를 하면은 총선 이후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속았다. 그때 보수에서는 우리 이길 수 있다. 뭐 140석 뭐 일당 낼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보수층에서 내가 속았다.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상황이 있고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여기에서 이번 주에 나온 것 중에서 이제 강도를 물어보잖아요.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매우 잘하고 있다가 5%, 잘하는 편이다 23, 잘못하는 편이다 23,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2.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매우라는 쪽이 원래 적게 나오고 하는 편이다, 보통이다라가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표준 분포로 이제 그려요. 그래프가 가운데가 두텁고 양극단이 멀어야 되는데 예.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2인데 이게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어도 윤석열은 싫다라는 사람이 국민의 40에서 50 절반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승을 막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 왜 싫어하느냐? 신뢰의 위기예요. 비호감도의 위기고 신뢰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이라든지 이제 수사 개입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런 거를 풀지 않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뭐를 해도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거기를 파고들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뭐 막고 있는데 그게 해결법이 될지는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탄핵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국민 제안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네. 2년 됐거든요, 그게. 그때 뭐 여러 언론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윤석열표 국민 제안 방문자가 문재인 국민청원의 0.7% 수준이다. 안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 국민 제안 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가 어디로 가냐? 국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국회 국민청원으로 다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들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나요, 박순봉 기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제 네. 회고록을 냈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서 회고록에서
그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 좀 많이 주목이 어제 됐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제 국회의장 그만두면서 낸 50년 공직 인생에 대한 회고록이에요. 네.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10장이 지금의 정권, 그러니까 모든 정권에 대한 이야기들, 비사, 뭐 그때 느꼈던 것들 이런 게 다 차곡차곡 정리된 중에 맨 마지막 장이 지금 정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온 이제 한 대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진표 전 의장이 윤 대통령한테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좀 해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더니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라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독대한 자리에서. 네, 그래서 이제 김진표 전 의장은 이게 이제 마치 극우 유튜버에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 방송 그만 보시라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은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개탄스럽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미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뭐 이제 찬성을 했다. 뭐 그리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다 이제 남김없이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회고록 속에 담긴 이야기니까 결국은 뭐 당사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해줄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첨언 하나만 네네. 짧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뭐 당사자만 아는 거, 두 사람만 아는 네. 거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왜곡했다라고 뭐 성명을 했지만 예. 뭘 그러면 왜곡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반발하니까. 두 사람의 대화니까. 예, 김진표 의장은 이제 뭐 첨언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요 책에 나온 내용만 이제 뭐 그대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거 부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주목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유튜브 얘기예요, 이게. 유튜브 얘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보면서 국정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정가에도 예전부터 이제 파다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이걸 보면서 이제 환기된 게 있는데 그 중앙일보의 김영기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이 4월 25일에 나오는데 총선 이후에 네. 차기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이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차기 대통령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건데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갑툭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지닌 인물을 뽑자. 뭐 건들건들하지 말고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국민을 얕잡아 보지도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 그리고 검사 안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확증 편향 가진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지 말고 뉴욕 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스 보는 지도자 뽑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유튜브 보면서 이런 음모론적 사고 가지는 사람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돌려서 우회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들이 정가에서는 언론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오늘 뭐 탄핵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는데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제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5개 야당이 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요. 예. 지금 민주당 의원만 1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는 무조건 된다, 추진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탄핵인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은 이건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 쪽 추천 인사를 수용을 안 한 채로 2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불법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항상 이제 법률적인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법적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야당에서 노리는 효과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어제 뭐 관계된 인사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번 건은 실제 탄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돼야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도 진짜 불법이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2인 체제 운영이 굉장히 큰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리는 효과는 이제 탄핵이 의결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만 그 전 과정에서 직무를 못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자면 지금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 전에 이제 방통위가 교체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사전에 좀 직무를 막아가지고 요걸 막겠다. 요런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MBC 박문진 이사들이 교체가 되면은 그들이 이제 MBC 또 사장을 뽑으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차단하겠다 그건가요? MBC의 지도부라든가 뭐 경영 체계를 바꾸는 그런 과정을 사전에 좀 막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일종의 수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모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뭐 좀 거친 표현이지만 네.
먹튀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래서 이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빨리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의결을 다 한 다음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 의결이 될 것 같으면 사퇴하는, 예전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탄핵 당하면 직무 정지되니까 그 전에 빨리 일 다 처리하고 그 전에 빨리 사퇴하는 이런 수를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방통위가 어제 공지를 했는데 오늘 전체 회의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공영방송 임원 그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과정이 이제 수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원구성이 완료가 됐고 7석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이 다 정했죠. 네. 두 번의 내부적인 경선이 있어서 이게 좀 주목이 됐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국회 부의장. 네. 그 6선의 주호영 의원이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이기고 이제 국회 부의장이 됐는데 표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전체 95표 중에 54표를 주 의원이 얻었고 41표를 박 의원이 얻었습니다. 네. 이게 좀 주목이 됐던 거는 4선이 갑자기 왜 나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표가 또 만만치 않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놀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외통위원장을 좀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조경태 의원 6선의 조경태 의원도 국회 부의장 유력했는데 뭐 후반기로 가는 건가요? 후반기로 갈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이제 되는 주호영 의원이랑 사실은 둘이서 나오느냐 마느냐 이렇게 했던 예,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덕흠 의원이 좀 갑자기 나온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외통위원장이요? 김석기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맞붙었는데 김 의원이 70표를 받고 안 의원이 25표를 받았습니다. 네. 일단 첫째 반응은 안 의원 너무 적게 나왔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고요. 근데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안 의원은 경선 준비를 안 했대요. 이번에 나오게 됐던 거는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나왔다 이런 입장을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뭐 이제 일부 반발하는 그 수도권 중심의 의견인데 친윤하고 그다음에 TK 영남 쪽에서 알짜 상임위를 다 가져가고 있다. 짬짬이로 다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좀 얘기들 하는 게 뭐 윤한홍 의원, 뭐 송원석 의원 이렇게 뭐 위원장 맡은 것도 얘기를 하고 특히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방위원장을 맡는데 네. 또 지금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 관계자 표현으로는 이제 밥그릇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맡을 자리가 별로 없는 때인데 당직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좀 수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나오고 있고 특히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지도부가 없었다는 셈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도 조율이 잘 안 된 거 아니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4선인 안철수 의원이 저 외통위원장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그냥 뭐랄까 분노랄까요? 분노를 표현하던데요. 있는 그대로. 맞아요. 실제 했고 그다음에 의총에서 다른 모 수도권 의원도 이런 식의 불만을 좀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 이게 이제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제 방통위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밤 8시 50분에 공지 문자 보냈어요. 오늘 10시에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겠다고. 밤에. 그래요? 예, 밤에 8시 50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 추진하니까 김홍일이 뭐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직무 정지되면은 이게 올스톱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로 가니까 한 맞아요. 6개월. 그 순간부터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오히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다 선임해 놓고 자진 사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탄핵을 당하더라도 어쨌든 빨리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게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속도전이에요. 지금 양측이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MBC 사장을 뽑는 박문진 이사 임명을 놓고 지금 양쪽이 완전히 속도전으로 맞붙는 양상. 그러니까 사실 MBC 사장 임기는 내년까지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장이 뭐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사장을 교체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사장을 바꿀 거라라는 거를 이제 과거 사례를 봤으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전선이 세게 최상병 특검하고 이제 붙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민주당이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장관 1명, 판사 1명, 검사 3명 탄핵 소추했거든요. 뭐 어찌됐든 너무 많이 한다. 이례적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 뭐 이런 게 좀 양쪽의 의견이 좀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의견이 나오는데 뭐 분명한 건 옛날엔 탄핵에 탄자만 나와도 저 신문 일면이었잖아요. 쫙 도배였는데 이제는 지금 탄핵 이야기가 몇 번이 나와도 이제 약간 무덤덤해진. 오늘 지금 아이템 2개가 탄핵 얘기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죠. 친족 상돌의 헌법 불합치.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71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친족 상돌의 중에 형 면제가 헌법에 안 맞는다 이렇게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형법 328조 1항인데요. 이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은 가족 간에는 뭐 훔치고 사기치고 공갈하고 횡령하고 배임을 해도
처벌을 안 한다, 형을 면제해준다 이 내용이에요. 가족 안에서 해결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맞아요. 이 가족도 정확하게 사실은 법이니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동거, 친족을 보면은 8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범위가 넓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법원 판단은 아까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게 예전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족 제도로 같이 재산 형성하고 이랬던 시대랑 지금 1인 가족이 많아지고 가족이 작아진 이런 시대랑은 다르고 특히 이렇게 되면은 가족 간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